이번 달에 재미있게 읽었던 책들과 더불어서 제가 너무나 기대되는 신간의 소식까지 도입부가 되게 압도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글을 잘 쓰지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울 준비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간의 독서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막 36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켜가지고 바람 소리가 약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번 달에 재미있게 읽었던 책들과 더불어서 제가 너무나 기대되는 신간의 소식까지 마지막에 넣어놨으니까 끝까지 재밌게 달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시작은요. 너무 유명해서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쿵쾅거리는 작가의 책 2권부터 소개하면서 시작할 거예요. 지출비 항목에는 분명히 애들 도서로 썼지만 사실은 엄마가 보려고 사는 책이라고 해야 맞는 책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이꽃님 작가님인데요. 작가님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죽이고 싶은 아이의 2편이 나왔어요. 원래 시리즈로 이어지는 게 아닌데 어떻게 2편이 나왔지? 이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사실 1편 한 권만으로도 완결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고등학생이 자기의 친구를 죽였다고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는데 마지막에 반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을 두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툭툭 쉽게 내뱉는 그런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도 매력적인데 어쨌든 완결이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편에서 희망과 감동의 이야기가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기억나시죠? 아주 딸 가진 엄마들 울리려고 작정을 하고 쓰신 것 같습니다. 엄마들 마음이 막 그렇잖아요. 쟤는 나 닮아서 어쩔라 그래 하다가도 쟤는 이거는 날 안 닮아서 어쩔라 그래 막 이런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그 마음을 되게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울리는 딱 그 포인트를 잡아내시잖아요. 그게 그대로 잘 살아있어서 울 준비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 책 다음에 이어지는 시점인데요. 실제로 범인은 어떤 사람이었고 판결문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또 그것과는 별개로 어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지가 잘 나와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편을 읽으면서 하나의 세계관이 완성된 느낌을 받아요. 그 이야기 전체가 주는 감동이 또 있더라고요. 이 책을 쓰고 나서 작가님이 어떤 학생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작가는 인물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 작가님은 이 소설의 인물의 책임을 어떻게 지셨나요? 그래서 이 2권을 쓰기 시작하셨다는데 저는 독자로서 내가 마음 아파하고 신경 썼던 캐릭터가 나중에 과연 잘 살았을까? 라는 궁금증만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음으로써 나도 어떤 인물의 책임을 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재미도 있지만 감동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꽃님 작가님만의 아주 훈훈한 신간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하는 유명한 작가는요. 직장인 분들이 너무나 통쾌하고 재밌게 읽는 진짜 좋아하는 작가라고 하죠. 이케이도준 작가님의 소설입니다. 무려 데뷔작이에요. 자고로 덕후라면은 데뷔작은 무조건 섭렵을 해야 찐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데뷔작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 에도가와 람포상을 받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일본 추리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도가와 람포상이 얼마나 유명한 거고 권위 있는 상인지 아실 거고요. 또 이 작가님이 나오키상도 받으셨어요. 이 두 가지 상을 다 받으신 유명한 작가님이 히가시노 게이고와 이케이도준 작가님입니다. 이 작가님이라면 믿고 볼 수 있다라고 추리소설 좀 아는 분들에서는 다 통하는 이름입니다. 이 작가님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가요. 바로 은행원으로 일했던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 생생하게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도 은행원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또 금융을 이용한 범죄 트릭을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치밀하고 재미있는데요. 실제로 막 쫓고 쫓기는 액션 씬도 짜릿하게 재미있고요. 또 사람들의 결정을 막 흔들어 놓는 애정전선도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도입부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은행에서도 여러 가지 팀이 있잖아요. 주인공은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자기 팀 동료 중에 그렇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다니는 직원이 있어요. 근데 이 직원을 우연히 막 주차장 근처에서 만났는데 야, 너 나한테 빚진 거다? 이러고 그냥 가요. 근데 그날 동료가 죽은 거예요. 젊은 사람이 돌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치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었지를 파헤치다 보니까 사실은 타살에 가깝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에 있는 끝없는 바닥처럼 그냥 보통의 은행원 같았던 주인공이 끝없는 바닥으로 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보통의 은행원인 직원이 누군가의 끝없는 바닥을 파헤치는 건지를 재미있게 읽게 되실 겁니다. 한자와 나오키, 변두리 로켓, 유명한 책들을 이미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책도 빼놓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아주 뜨거운 여름의 도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요, 딱 지금 어울리는 책 같아요. 다른 책들도 소개를 해볼까요? 박서련 작가님의 폐월조선전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가 책 리뷰를 인스타로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 책은 다 읽자마자 탁 덮고 핸드폰으로 열심히 막 썼습니다. 제가 박서련 작가님을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이 별 5개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책은 5개를 주고 싶었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게, 분명히 내가 여기에서 읽고 있지만 과거의 중국 낙양으로 돌아간 것처럼 분위기를 확 이렇게 압도적으로 몰고 가시는 게 있고요. 또 인물 설정도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삼국지는 보통 남자들의 전쟁과 정치의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초선이라는 인물은 그냥 미인계에 쓰인 그냥 한 명의 아름다웠던 여자,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잊혀질 것 같았던 어떤 인물을 통해서 역동적이고 다양한 욕망을 그려내는 한 사람의 굴곡진 인생을 따라가는 재미를 그대로 안겨줘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 밀리의 서재로 읽었네요. 중국의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님이죠. 찌진천의 동트지 않는 밤을 읽었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뭘 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분 언젠가 읽어야지 하고 미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틱 눌렀는데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이분이 진짜 대단한 이야기꾼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입부가 되게 압도적입니다. 어떤 거지 같은 행색의 남자가 지하철을 타려다가 수상한 행동으로 이제 경찰의 제지를 받아요. 근데 자기 가방에 막 폭탄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 많은 지하철역에서 그 가방을 어떻게든 보자라고 했는데 막상 가방을 열었더니 시체가 딱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막 지하철역에서 막 다들 사진 찍어서 SNS 올리고 난리가 나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했는데 막상 재판 법정에 세워놓으니까 아니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대체 이 사람 왜 이러는 걸까? 형사 변호사면 잘 알 텐데 왜 이러는 걸까? 혹시 뭐가 더 있나? 이래가지고 파헤쳐가는 스타일입니다. 사회파 미스터리라서 어쩌면 예상을 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의 전개가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사회파 미스터리라서 조금 식상할 수도 있겠는데, 이 캐릭터들의 성격이 워낙 입체적이고 재미있는 데다가 이 작가님이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능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어떤 완성도 면에서는 정말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신박하고 참신한 걸 원하신 게 아니라 나는 하나의 완벽한 세계 안에서 흥미롭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이 작가님 책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 권 읽었지만 좀 다른 책들로 찾아서 읽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밀리의 서재로 찾아본 다른 책, 부서진 여름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제목에 여름이 들어갔길래 휴가철에 추천하는 책 영상에 넣으려고 이제 검토용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영상에는 들어가진 않았죠. 이거를 스릴러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주인공이 어떤 위험에 점점 막 빠져들어가는 거야? 이런 걸 기대할 때는 조금 아쉬웠는데, 제목이 뭔지 딱 생각해봐서 어떠한 사건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부서뜨렸는가, 이러한 심리에 조금 더 초점을 두면 오히려 더 좋은 인상으로 읽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화가의 아내가 갑자기 말없이 사라지는데 왜 사라졌을까를 생각해보니까 과거에 어느 소녀가 실종되었던 사건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아니었지만 다른 의미로 읽는다면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빌려 읽고 반납한 책입니다. 사륙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인데요. 어떤 분이 댓글로 궁금하다고 하셨고, 저도 제목 딱 듣자마자 알 정도로 이거 유명한 책이었지. 그래서 도서관에서 빌렸는데 반납하면서도 살짝 마음이 좋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책 보시면 19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종류의 글을 접할 마음의 준비가 되신 상태에서 읽기를 권합니다. 사실 그냥 미스터리 소설로서의 트립 자체는 잘 쓰신 것 같거든요. 나중에 반전도 있고 되게 촘촘하게 잘 흘러가요. 근데 되게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죄가 생생하게 묘사가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난도질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요? 막 그런, 지금도 좀 그런데 저는 그런 게 되게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보고 막 악몽 꾸고 이래가지고 그런 잔인한 엽기적인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과정이 사이코패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막 피가 낭자하는 막 그런 걸 봐도 괜찮으신 분은 이거 그 서스펜스가 괜찮다라고 보실 거고, 일단 아무리 잘 쓰였더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잔혹한 사건을 보고 싶진 않아 하시면은 절대로 권하지 않겠습니다. 약간 평화로운 걸로 마음을 다시 진정시키자면 휴가철에 추천하는 책으로 이 책 소개를 드렸는데 읽어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도 많으셨고요. 워낙 유명한 책이기도 해요. 정말 잔잔한 여름의 느낌을 느끼기 좋아서 두께가 좀 있었지만 전혀 부담되지 않았던 그런 소설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독서 모임 하면서 오만과 편견을 읽었죠.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읽었는데 참 읽을수록 재미있는 고전이에요. 참 옛날에 썼으면서도 사람들 간의 심리는 참 이렇게 잘 쓸 수 있구나, 재밌게 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에 읽었을 때는 엘리자베스와 다시의 연애에 조금 더 주목을 했었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 다른 인물들이 더 재미있게 느껴지고 입체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버지 캐릭터도 되게 재미있었고 동생으로 나오는 메리도 재미있었고 진짜 짜증나는 빌런이죠. 콜린스도 킹 받는다 이러면서 봤어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호감을 느끼고 끌린다라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인, 경제적인 것과 이렇게 맞물려 있어가지고 가장 은밀하면서도 가장 본능적인 결합이 되어가는 결혼이 과거에 비추어서 지금은 뭐가 달라졌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애정 말고 돈이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디까지 결정적인 요건이 되어야 과연 인간들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상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형태로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약간 망설이면서 소개하는 책입니다. 취향은 어떻게 계급이 되는가라는 책이에요. 취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나의 선택에 의한 무엇인 것 같겠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경제적인 계급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요소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부르디유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주장을 펼치고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소재도 좋고 기획도 좋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응집성이 조금 약했고 또 우리가 쉽게 필력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어떤 문장과 표현 같은 데서 조금 밋밋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글을 잘 쓰지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도 말하는 지금도 되게 민망해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작가님들이 한 3-4번째 책쯤이 되면 굉장히 재밌게 잘 쓰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논픽션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에세이 말고 논픽션으로 분류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한국의 유명한 믿고 볼 만한 논픽션 작가들이 누가 있지? 생각하면 떠오르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르가 좀 더 유명해지고 더 재미있는 글들이 많아졌으면 싶은데 이게 독자의 수요가 있다는 게 있어야 더 많은 작가님들도 좋게 힘을 내서 글을 쓰시지 않을까 이런 독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책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느낌의 책을 원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읽은 건 아니지만 신간 중에서 굉장히 눈길이 가는 책을 또 따로 골라봤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은요, 옐로우 페이스예요. 이거는 나오지 않으면 원서로라도 사서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기다렸던 책입니다. 해외의 이런 북튜버, 북스타그램에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소재는 출판계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 읽는 분들이 아무래도 흥미를 가지실 만한 이야기인데요. 대부분의 평은 진짜 필력이 대단하다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걸 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에 넣어놨고 이거는 바로 살 것 같아요. 이분 글 쓰는 스타일이 정말 매력적이다는 평을 정말 많이 봐서 진짜인지 한국 독자가 느끼기에도 그런 건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둔 책이 뭐냐면요. 밤은 눈을 감지 않는다라는 스릴러 소설인데요. 작가님 이름을 보고 딱 끌렸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사라진 여자들을 봤는데 굉장히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영미 스릴러였거든요. 근데 그냥 이런 스릴러 중에서도 좀 여러 가지 갈래가 나뉘잖아요. 예를 들면은 B.A. 페리스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가스라이팅 하는 심리 묘사로 쫄리는 느낌을 주시고 약간 수동적인 인물이 나와서 좀 답답한 것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런 스타일은 아예 안 읽겠다도 아니고 가끔씩만 읽고 싶고 아주 선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조금씩 이렇게 올가미를 이렇게 죄어가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심스러운 씨앗을 여러 군데에 심어두고 이렇게 쫄려가는 그런 재미가 있고요. 선정성이나 폭력성 면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너무 자극적인 느낌이 없을 정도로 끊어주셔가지고 너무 찝찝하지는 않은 수준이라 그런 점이 좀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 느낌 그대로 새로운 사건을 가져오셨을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작이 밀리의 서재에 올라와 있길래 이것도 밀리에 올라오나? 그래서 살짝 기다릴까 말까? 조금 망설이는 중입니다. 아직은 밀리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대되는 신간 세 번째는요. 주말마다 나를 고쳤습니다 라는 캠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받아보던 뉴스레터에서 이분의 캠핑기가 이제 연재가 됐었어요. 저는 캠핑 사실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의 글은 또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엄청 궂은 날씨에도 막 장비를 설치해가면서 고생고생 하다가 아침에 쨍하게 뭐 맑아진다 뭐 이런 식의 흐름이라거나 엄청 좋은 뷰에서 여러 가지 막 신선한 재료로 맛있게 뭔가를 먹은 이야기. 그래서 그냥 글로 좌충우돌 브이로그를 본 느낌이라 재미있게 봐가지고 여러분들도 같은 느낌으로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 코너에 넣어봤습니다. 이번 달 독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 말씀드리지 않은 병렬 독서 중인 다른 책들도 있기는 한데 심지어 다 읽었는데 말씀 안 드린 것도 있어요. 좀 더 재미있게 받아들이실 만한 책과 이야기가 뭘까를 열심히 선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흥미가 생긴 책은 어떤 걸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달에는 조금 더 선선해질 테니까 에어컨 소리 없이 좀 깔끔하게 녹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까지도 재밌는 책 많이 읽어올게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